어, 원래 제가 발표하기로 한 내용은 이제 처음에는 진로체험지원센터 기본 업무 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뭐 장학사님 발표 자료나 뭐 파주센터장님 발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두 분께서도 좀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 기본 업무 이외에는 제가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센터 현황들을 그 지역에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그 전국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전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매년 조사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조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좀 센터 운영 현황이 어떤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 업무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센터 운영 현황에서 이제 센터 운영 형태, 그리고 예산, 기능, 인력 구성, 그리고 이제 성과들이 어떻고, 그리고 이제 기자체 그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어느 정도 제정되어 있고, 그 제정되어 있는 센터와 미제정 센터 간의 어떤 성과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기본 업무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 업무는 이제 크게 5가지. 체험처 발굴 관리, 그다음에 학교 연계 매칭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그리고 센터 진로체험 지원 인력 양성 관리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 진로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이렇게 5가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에 219개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고요. 올해 센터 현황 조사가 결과가 최종적으로 다 집계가 안 돼서 작년 기준으로, 작년 7월 기준으로 이 자료를 구성을 했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그 표에 나와 있듯이 2020년에 231개로 가장 많았고, 이제 21년에 갑자기 한 9개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2에서 23에서도 한 5개가 줄었는데, 이거는 그 기존의 진로체험 지원 센터 중에서 그 어떤 몇 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진로체험 지원 센터라기보다는 체험처 성격이 강한 센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센터들을 이제 그 센터로 지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센터들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 진로 체험 지원 센터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뭐 한두 개씩 계속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지자체 수가 229개인데 이제 219개가 현재 센터이니까 아직도 그 지자체에서 진로체험 지원 센터가 없는 곳들이 몇 개는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진로체험 지원 센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운영 형태 보시면 교육청 직영이 69개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위탁, 그다음에 지자체 위탁, 이렇게 좀 세 개가 좀 많고, 지자체 직영은 한 10% 수준 정도로 가장 좀 작습니다. 그리고 23년 대비해서 그 교육청 직영이 4개 증가하고, 그리고 지자체 위탁도 4개 증가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형태 뭐 쭉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직영이 하는 게 한 40% 정도고, 위탁센터가 약 60% 가까이 정도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대구나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교육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충남이나 그 충북은 교육청 위탁센터고 전부, 광주, 울산 경우는 다 지자체 위탁센터입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주로는 지자체 위탁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랑 경남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유형이 전부 다 같이 있는 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 예산 지원 현황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24년도는 총 351억 원이고요. 센터당 평균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23년 대비해서 아주 소폭 정도 증가돼 있고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2022년도에 이제 교육부 특교가 없어지면서 그만큼 금액이 그 교육청 지원액으로 더 증가했다고 보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2021년 이후 그 지자체나 교육청 지원액이 소폭으로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증가가 하면 좋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아주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요. 계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인력 구성을 보면요, 그 24년도에 그 센터에서 발굴 관리하고 있는 체험처가 약 23,000개, 센터당 평균 106개 정도가 있고요. 그 학생 대상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센터당 한 59개 정도,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인력은 평균 3.76명. 근데 이제 23년 대비 24년 전체적으로 21명이 증가했고 정규직이 좀 많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센터 인력 부분은 약간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게 그 교육청 직영이라든지 또는 위탁센터도 마찬가지고 실제 센터 업무가 아니라 좀 관련 업무를 하거나 뭐 연관된 사람들을 좀 포함해서 그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인원보다는 훨씬 더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청 직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업무는 장학사님 한 분이나 또는 뭐 장학사분이나 주무관 또는 코디 이런 분들 한두 명이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위탁센터는 뭐 한두 명도 있고 많은 데는 5명, 6명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센터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인력 부분에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 형태로 보면 이제 근무 인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청 직영이 가장 작은데 이 2.9명도 실제로는 더 작은 인원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전체적으로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가장 인력이 많습니다. 지자체 직영이나 교육청 위탁은 한 3.5명, 6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성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진로체험 인증기관 수를 볼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센터당 위탁은 15개 정도, 지자체 위탁 15개, 교육청 위탁 13개, 직영 지자체는 한 9.8개, 교육청 직영 9.6개 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체험처 같은 경우도 지자체 위탁이 145개로 가장 많고 교육청 위탁, 그다음 지자체 직영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 현황 말씀드리면요, 그 전체적으로 조례가 그 교육청, 시도교육청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조례가 있고 그리고 기초지자체 조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뭐 교육청 조례는 별도로 이렇게 뭐 제시하지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1개, 뭐 많은 데는 2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광역지자체는 이제 대구랑 대구랑 광주 2곳만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청 광역지자체 조례가 뭐 설립됐다고 해서 그게 이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센터가 그 기초지자체 단위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조례가 어느 정도 제정되어 있는지 이게 센터 운영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되게 지원도 많고 운영도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기초는 이제 전국적으로 한 65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서울, 부산이 조례가 좀 많이 지정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부산은 지자체가 16개인데 16개 지자체별로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전부 다 조례가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이 또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센터 운영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나 뭐 조례가 없어도 잘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강원이나 뭐 충북이나 전북 몇 개 지역은 기초지자체 조례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강원 같은 경우 작년 9월 정도에 영월센터나 이런 데서 조례가 제정되긴 했는데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센터랑 조례가 없는 센터를 비교하면 그냥 평균만 보여줘서 그렇긴 한데 조례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이제 그 자유학기제 부음이 있을 때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지자체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에 나와 있듯이 조례 제정 센터가 인원이라든지 인정기관 수라든지 체험처 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그 센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 대상 자체 프로그램은 좀 차이가 좀 다르게 되긴 하는데요. 이게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험처 개수고 그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많이 운영되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기초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센터가 성과들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인원 같은 경우도 평균 한 명 이상 더 많은 상황이고요. 인정기관 수도 그렇고 체험처 수도 그렇게 조례가 있는 센터가 훨씬 더 성과가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운영 현황을 보면 그 센터 분들에서 자기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뭐 전국은 어느 정도인데 우리 센터는 어느 상황인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능연 쪽으로 연락을 하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기본 업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장학사님께서도 자세하게 잘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직능에서 생각하는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는 그 이 5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 외에도 어떤 센터들은 진학과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 좀 영역을 확장해서 하고 있고요. 또는 진로 검사랑 상담 부분도 하고 있는 일부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센터가 안정되고 그런 역량들이 있다면 이런 기본 업무 외에도 뭐 상담과 연계해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그 진학과 관련된 부분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체험자 발굴 관리는 뭐 센터의 아주 기본 업무죠.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신규분들은 좀 자세히 잘 모를 수도 있긴 한데 그 기본적으로 체험처 발굴 관리 부분은 이제 꿈길 체험처 등록 관리하는 부분과 이제 꿈길 외 체험처를 발굴 관리하는 저희가 꿈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부분 다 꿈길에다가 등록하고 프로그램도 올리라고 하는데 뭐한 20% 내외, 20-30% 정도 수준만 꿈길에 올라가 있고 꿈길 외의 체험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센터 쪽에서 가능하면 꿈길에 올려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건 뭐 지역 사정 상황 따라서 좀뭐 고려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꿈길은 지난 사업 설명에서도 꿈길에서 잘 설명해서 잘 아실 것 같고요. 꿈길 외 체험처를 발굴하는 거는 그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단체, 어떤 민간기관, 그다음에 마을 체험처나 개인사업장 등 그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체험처를 발굴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만으로 힘들면 그 학부모 자원봉사자라든지 학교나 아니면 다른 이제 유관기관들 추천 같은 것들 협조를 받아서 발굴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꿈길에 있는 여기 자료실에 가시면 좀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그 아까 장사님 발표에서 나왔던 자료들도 그렇고 제가 하는 발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꿈길 자료실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자료들도 그 작년 했던 연수 2번의 연수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연수도 꿈길에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그 관련 사항들이 궁금하면 꿈길 자료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처 이제 관리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체험처 관리라는 게 뭐 특별한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뭐 있는 센터들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긴 한데요. 좀 신경 써 주실 분이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체험처랑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좀 가능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이렇게 협의회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대해서 이제 피드백 같은 것도 좀 주는 것들, 그리고 체험처 안전교육이나 모니터링을 좀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컨설팅 같은 것들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체험처랑 관계를 잘 맺고 잘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을 보니까 그 체험처에 이제 감사 편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 연말이나 이런데 그 성과 공유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지자체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장님을 그 모셔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 체험처 이제 특히 이제 우수 체험처 같은 거한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인센티브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좀 형태라도 체험처한테 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조금만 인센티브라도 좀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는 있는데 많겠죠. 근데 그래도 좀 지속적인 체험처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처와 학계 연계 매칭, 특히 이제 꿈길 통해서 연계 매칭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요. 근데 급하게 요청하게 되면 이제 꿈길이나 아니면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체험처들을 통해서 매칭해서 연결시켜주는, 특히 이런 경우는 오프라인 형태로 많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학교 교사와 지속적인 이제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서 좀 연계 매칭들이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설명회에서도 좀 상위 쪽에서 잘 안내를 해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그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 2차 담당자 연수할 때 그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랑 그다음에 사례들 그 자세히 안내를 한번 드렸고, 관련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꿈길에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좀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시면 꿈길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 방향 및 설계를 위해서는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 전문가들, 특히 진로 전담 교사들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개발하면 좀 쉽게 잘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나 참여 기간 요구 등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순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프로그램 유행 선정, 그 다음에 분야, 직업이나 체험 분야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학교 수준, 초등을 대상으로 할 건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할 건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초중고를 다 하면 그 학교급 수준에 맞게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차이를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학교급별로 좀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서식을 이제 꿈길 탑재에 맞춰서 뭐 입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한 후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수정 보완 형태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관리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링 및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좀 해야 되고, 이 결과를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체험처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운영 시에는 반영해서 좀 수정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특히 이제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역에 대한 학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직령위원회에서 23년도 개발한 자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령위원회에서 좀 지원도 같이 해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향은 지역 특화,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는 그 지역 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 학생들에게 진로 개발을 하는데, 진로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체험 지원 인력 양성 관리 부분에서는
그 센터가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센터 인원 자체로만 다 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지 멘토, 뭐 진로체험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 학부모 진로 코칭이나 뭐 대학생들 뭐 이전에 했던 뭐 좋은 어른 자원봉사자든 다양한 이런 인력들을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좀 양성하거나 좀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자료들은 저희가 꿈길에 그 자원봉사자 관련한 자료들도 직령에서 만든 자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참고해서 좀 양성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인데 이 부분에서 그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 그리고 뭐 지역의 뭐 중요한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협력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거나 뭐 힘든 센터는 이게 생각보다 좀 잘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지역의 장학사님이나 뭐 위탁기관의 주무관님들 뭐 이런 부분들과 좀 협력해서 이런 협력을 이루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교사 해외에는 지난 사업 설명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센터가 그 반드시 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의 뭐 중고등학교 진로교사 분들이랑 진로전담 교사 분들이랑 협의회를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 상반기 한 2월이나 3월 그리고 하반기나 연말 정도 이렇게 해서 수시로 좀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이제 도움도 받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와 관련된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꿈길에 다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직능위원 쪽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령위원회에서 교육부랑 지역사회 연결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공모 사업을 지금 그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 월요일까지 4월 28일 월요일까지 기간이니까 좀 관심 있고 이런 지역사회 연결력에 뭐 의지가 있는 센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 운영하시면서 센터 담당자분들 뭐 센터장님들이 되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든 분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직령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